안녕하십니까. 도서관에서 노는 읽기 이양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7편 15장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읽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자왈, 반소사음수, 곡괭이 침지, 낙역 제기중의, 불의 부차귀 어아 여부운. 자, 해석하면 이렇게 되겠죠. 반소사음수. 자, 이 반은 이제 먹는다는 거고요. 소사는 아주 이렇게 거친 밥입니다. 보통 이제 식자인데 이거를 밥을 먹는다. 이렇게 밥 할 때는 사로 읽고요. 먹는다 동사로 할 때는 식이죠. 그래서 반소사라고 읽습니다. 음수는 이제 그 맹물입니다. 그래서 아주 거친 밥, 별로 이렇게 정미가 잘 돼 있지 않은 그런 거친 밥을 먹고 또 이렇게 맹물을 마시고, 곡괭이 침지. 곡괭이는 괭이 지금 이제 팔뚝이죠. 그래서 팔뚝을 베고서 그거를 목침으로 베개로 삼는다 하더라도 낙역 제기중의, 낙은 또한 역시 그 안에도 들어있다. 자, 여기서 지금 이 낙역 기중을 이렇게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반소사 음수 곡괭이 침지, 여기에만 어떤 즐거움이 있는 것들이 아니라 여기에도 즐거움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곡괭이 침지라든가 반소사 음수 여기에만 낙이 있다라고 한다면 모두가 다 이렇게 되어야겠죠. 그런데 유학에서는 결코 이런 것들이 권장되는 것들은 아닙니다. 다만 그러한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마음을 잃지 않고 도를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자, 그런 점에서 낙이 그 안에도 들어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자, 이게 그 안빈낙도를 해석할 때도 이런 그 생각을 하시면서 하셔야 되는데요. 유학은 결코 어떤 경우에도 가난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난하면 그 마음이 편안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부글부글 끓게 되거나 하여간 계속 어떤 그 고민스러운 그런 상태일 겁니다. 자, 그런데도 마음이 편안한 상태가 가능하기는 할 겁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겠죠. 그 특별한 사람들은 낙도라고 해가지고요. 도를 즐거워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가난 중에서도 좋아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편안한 마음이 가능한 것이지, 이 가난 자체를 찬양한다든가 또는 가난 자체 그것이 뭐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반소사 음수 곡괭이 침지, 그러니까 거친 밥을 먹고 맹물을 마시는 거, 뭐 더 좋은 밥을 먹을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삶이라고 해서 낙이 없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안에도 낙은 역시 있다. 이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그 낙을 잃지 않는 것들이 이제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얘기합니다. 불의 부차기 어아 여부운. 그러니까 의롭지 않고서 부하게 되고 귀하게 되는 것.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는 여부운, 뜬구름과 같다. 자, 뜬구름은 금세 있었다 없어지는 것. 그리고 그 뜬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허망한 거죠. 그래서 불의하면서 의롭지 않으면서 부하고 귀한 것. 이거는 허망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정말 추구하는 것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어떤 이 부와 귀가 아니라 도죠. 그래서 이 도의 삶을 살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의로움 속에서 부와 귀가 되면 좋은 거지만 의롭지 않은 행위를 하고서 부하게 되고 귀하게 되는 것, 그거는 허망한 것이고 이 공자에게 있어서는 의미 없는 것이다. 뭐 이런 소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14장에서 이 앞에서 했던 것은 그 아버지와 아들 간에 권력 투쟁하는 것들을 봤었죠. 그래서 극단적으로 어떤 욕망이 분출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봤는데요. 15장에서는 그것과 이제 반대되는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장은 지금 소위 이제 낙천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늘을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천도, 하늘의 도를 즐거워하는 뭐 이런 의미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난하더라도 힘들더라도 낙천은 가능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특별한 어떤 뜻을 갖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반드시 이렇게 추구해야 될 어떤 일일 겁니다. 가령 뭐 성직자라든가, 성직자는 당연히 안빈낙도 해야겠죠. 그러니까 정말 좋아하는 것이 도인데, 뭐 기독교로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고 뭐 그런 거겠죠. 또는 이렇게 불교로 이렇게 하면은 불성일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난하다고 해서 마음이 흔들려 버린다. 그러면 정말 좋아하는, 그러니까 도, 하나님의 뜻, 뭐 불성 이런 것을 정말 좋아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소리일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삶의 목표로 삼겠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성직자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뭐 안빈낙도가 되어야 될 겁니다. 되지 않는 거는 좀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성직자들만 그러겠는가? 일반 사람들도 거기에 충분하게는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당한 수준 속에서는 거기에 이를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가난이라는 것은 가난하지 않는 게 좋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가난하다고 해서 도의 삶을 살 수 없는 거냐? 그러니까 기쁨이 있을 수 없는 거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난하더라도 그 속에서도 어떤 기쁨과 즐거움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지금 뭐 공자의 말이고, 그거는 뭐 인생살이에서 어느 순간 이렇게 언뜻 증명되는 뭐 그런 것들일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 장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장입니다. 자와 가아 수년 52 하격 가이 무 태가의, 이 태자인데요. 보통 이제 태자로 읽습니다. 옛날에는 그 태와 대가 이제 같이 막 이렇게 혼용 쓰이고 그렇기 때문에요. 자,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가수년, 나에게 몇 년을 더 가해준다. 그러니까 더 버텨준다면, 몇 년 더 살 수 있다면, 뭐 이런 소리입니다. 52 하격, 50의 역을 배워서 가이 무 태가의, 태가 이제 아주 큰 허물이죠. 큰 허물은 없을 수 있을 텐데, 이런 말을 지금 공자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되게 논란이 되는데요. 그거는 그럼 그때까지 공자가 50이 거의 다 될 때까지 역을, 여기서 역은 이제 주역이겠죠. 주역 공부를 안 했단 말인가? 이런 이제 논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50을 옛날에 이제 주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자는 이렇게 밑으로 세로로 이렇게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5와 10을 밑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졸자하고 좀 이렇게 닮았습니다. 그래서 졸자를 이렇게 한 거 아닌가? 뭐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고요. 어쨌거나 뭐 졸자가 아니고 50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 전에 전혀 공자가 주역 공부를 안 했다라고 할 문제는 아니겠죠. 어쨌든 뭐 50의 역을 배운다라면, 그러니까 옛날에도 배웠지만 더 잘 배운다면 이런 의미로도 어쨌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 주역을 공부를 하면 그래도 세상 사는 데 있어서 큰 허물은 짓지 않을 텐데 뭐 이런 의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역에 대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역하면 그냥 주역 이렇게 하지만 주역만이 아니라 옛날에는 이 하나라의 역도 있었고 은나라의 역도 있었고 주나라의 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나라의 역이다라고 해서 합해서 그냥 주역인 거죠. 근데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주역만 남아 있고, 그러니까 주나라의 역만 남아 있고 하나라와 은나라의 역은 남아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아주 조금 편린이 뭐 있고, 그래서 몇 가지를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있는데요. 대체적인 상은 뭐 전혀 이렇게 알 수 없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나라역과 은나라역이 있으면 이 주역과 세계를 이렇게 견주어 보면서 그 당시 사람들의 어떤 생각에 대해서 많이 살펴볼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또한 그렇다 하더라도 이 전한 시대, 그러니까 한나라죠. 한나라 전한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여기 좀 다양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것처럼 딱 고정되어 있지는 않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다른 역들이 그래서 주역이라 하더라도 그게 어떤 이 판본이 좀 다른 것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거는 1973년이죠. 1973년에 이 무덤에서 백서, 그러니까 비단으로 된 이 글이 나왔는데 거기에 따르면 그런 걸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주역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자가 뭐 편집했다 뭐 이런 정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주역의 뭐 참고서라고 할 수 있는 그걸 12기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날개 익자죠. 그래서 10가지의 어떤 이 범주를 가지고서 주역을 더 이렇게 풀이한 또는 자세하게 설명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12기를 공자가 했다. 그러니까 공자가 썼다라고 일반적으로 쭉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현대 어떤 이 고분에서 나온 것들에 따른다라면 그 공자가 정말 그 12글 썼을까에 대해서 약간 의문스러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정도가 지금 주역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필 수 있는 기본 어떤 정보인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주역은 어떤 이 인생사를 한 64단계로 이렇게 나눠 놓은 거죠. 그래서 64궤에 따라서 그래서 이 어떤 이 국면, 어떤 단계를가를 살필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참고서로서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사태를 살펴볼 때에 어떤 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틀이 있으면 그 사태를 살펴보는데 훨씬 더 유효하겠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틀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책이 주역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기회가 있으시면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주역을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 장 17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소아언 시서집내 개아언야. 자, 이 아언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요즘 표현을 한다라면 문화어 또는 뭐 표준어 뭐 이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공자가 표준어로 말한 게 있었다. 그러니까 공자가 이 노나라 분이기 때문에 주나라라 그 당시 이제 주나라 천하지 않습니까? 물론 공자 시대 때 주나라가 실질적인 힘은 없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주나라에 속한 노나라 제후국인 거죠. 그런 점에서 이 문화어 또는 뭐 표준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주나라 말일 겁니다. 그런데 공자는 노나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평상시에 쓰는 말은 주나라의 그러니까 문화어 또는 표준어를 하고 조금 달랐겠죠. 요즘 표현한다라면 방언 또는 뭐 사투리, 이 지방어를 이렇게 쓰셨을 겁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 문화어를 쓸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세 경우를 지금 이렇게 들었는데요. 시와 서와 집내는 예를 집행한다 이런 뜻이죠. 이런 거 할 때는 모두 아언, 문화어 또는 표준어를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이 시는 우리가 현대에서 말하는 시경을 가리키는 것인 거고요. 서는 서경이죠. 근데 이제 그 경자를 현대에 이렇게 붙이는데 현대에 붙인 건 아니고 이 한나라 때부터 경자를 붙였죠. 그래서 시경이니 서경이니 뭐 역경이니 하는 경자가 붙은 것은 한나라 때부터이고요. 공자 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부르지 않고 그냥 시, 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집내는 과연 어떤 예라는 어떤 책일까에 대해서 이렇게 논란이 좀 있기는 합니다만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집내 집자가 있으니까 예를 집행할 때 그러니까 현대에서도 집내자 뭐 이런 소리 쓰죠. 그래서 어떤 이 예배 시간에 사회를
예배 시간에 사회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집례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의례를 시행할 때 그때 공자는 이 표준어와 문화어를 썼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좀 특별한 국면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이 표준어와 문화어를 사용하신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8장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섭공문 공자어 자로, 자로 부대, 자왈, 여해 불알, 기위인야, 발분 망식, 낙이 망우, 부지 노지 장지 운이. 자, 해석하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섭공이, 이 섭공은 이 초나라의 이 제후입니다. 섭공이 이 공자에 대해서 자로에게 물었다. 자로는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공자의 제자이죠. 그리고 공자와 나이 차이도 그렇게 많지 않았죠. 그래서 뭐 친구 비슷한 뭐 제자인데요. 자로에게 물었습니다. 공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로가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소리를 이제 공자가 나중에 들었겠죠. 그래서 공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해불알, 너는 어찌하여 다음처럼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 다음 내용은 지금 공자 당신이 당신에 대해서 스스로 표현하는 말인 거죠. 나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다 라고 같은 것들인 거죠. 그러니까 자로 너는 어찌하여 다음처럼 말하지 못했느냐. 기위있냐. 그 사람 됨이. 그때 그는 공자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로 입장에 봤을 때 스승인 공자. 그러니까 그 사람 됨이 발분 망식 낙이 망우 부지노지 장지 이런 사람이라고 왜 말을 하지 못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발분 망식은 자, 앞에서도 이렇게 봤었죠. 이 공부를 하는 이 사람들은 이 발분을 해야 된다. 그래서 발분, 이 어떤 이 분발을 내면 공부에 대한 어떤 마음을 이렇게 내면 마음을 내서 망식 먹는 것도 잊어버린다. 그러니까 얼마나 공부에 열중하고 있으면 먹는 것을 잊어버리겠습니까? 그래서 발분 망식, 또 낙이 망우, 낙 즐거워서 기뻐서 삶이 기뻐서 망우 지금 근심을 잃고 있다. 근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안빈낙도와 같은 그런 의미이겠죠. 그러니까 뭐 안빈이냐 부하냐 귀하냐 이런 것 상관없이 낙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도를 즐겨하기 때문에 늘 그 어떤 그 즐김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근심할 겨를이 없는 그게 이제 낙이 망우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부지노지장지, 그러니까 늙음이 다가오는 것조차도 알지 못한다. 이런 사람이라고 왜 너는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 소리는 공자 당신이 당신을 지금 평가하는 소리인 거죠. 그러니까 당신은 발분망식 낙이망우 부지노지장지 하는 사람이다 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자에게 왜 너는 그렇게 못했느냐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왜 자로는 그렇게 말을 하지 못했을까? 한 두 가지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로가 그러니까 자기 스승이지만 어떤 사람인가를 응축할 수 없어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다라고 딱 이렇게 몇 마디 말로 표현하려면 그건 대단히 뛰어난 능력이 있었을 때 가능한 거겠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발분망식 낙이망우 부지노지장지 이 문구로 봤을 때 대단히 어떤 그 고차원적인 소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로가 그런 어떤 능력이 떨어져서 공자를 어떻게 한마디로 응축해서 표현할 수가 없어서 그랬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로가, 그러니까 석공이 지금 공자에 대해서 물은 거는 그냥 이렇게 아무 이유 없이 묻는 게 아니라 뭔가 어떤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은 거죠. 그래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은 마음에 들면 발탁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런데 자로는 섭공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 섭공에게 공자에 대해서 알리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인지는 뭐 알 수가 없긴 한데요.
후자적일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공자가 되게 지금 서운하다는 느낌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해불알, 너는 어찌하여 다음처럼 얘기하지 않았느냐라고 지금 약간 서운하고 또 꾸짖는 듯한 그러한 어떤 느낌을 담아서 나는 이런 사람인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공자가 정말 어떻게 하면 나를 발탁해주는 그 제후가 있을까? 이것을 늘 마음 쓰고 있었던 분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공자 당신을 이렇게 발탁만 해준다라면 정말 좋은 사회, 좋은 나라라는 게 어떤 거라는 것을 내가 보여줄 텐데 라는 이 마음을 늘 간직하고 있었죠. 그래서 석공이 공자에 대해서 물은 것 역시 그러한 어떤 의도가 있기 때문에 잘만 말했으면 발탁될 수도 있었을 텐데 라는 그런 마음들을 밑에 깔고서 한 거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찌됐거나 공자가 이 초나라에서 벼슬을 하지 못했죠. 그게 이제 다른 이유도 있기는 있었습니다만은 끝내 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기 주군 또는 스승에 대해서 제대로 이렇게 표현한 사람을 이 거배곡이 보낸 이 사신이 굉장히 이 거배곡에 대해서 잘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저 뒤에 헌문편에 보면은 공자가 이제 그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소개를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배곡 공자 여지 좌이 문헌 왈 부자 하위 대왈 부자 욕과 기과이 미능야 사자출 자왈 사호 시워도 하는데요. 자, 이 거배곡이라는 사람이 이 거배곡도 공자가 되게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배곡이 어떤 사람을 시켜서 공자에게 사신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니까 신분을 이렇게 보내왔는데 공자가 여지좌 그와 더불어서 함께 앉았습니다. 그리고 묻죠. 부자하이 이때 부자는 그러니까 이 심부름 온 사람에게 묻는 거니까 이 거배곡을 가리키겠죠. 그러니까 당신의 주군 또는 당신의 보낸 사람이 하위 어떻게 지냈냐라고 지금 인사 물음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부자 욕과 기과의 미능야. 저희 주군께서는 욕과 기과 그 잘못을 줄이려고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허물을 줄이려고는 합니다. 그렇지만 미능야 잘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심부름원 사자가 밖에 나가자 공자가 야 정말 뛰어난 사자구나, 뛰어난 심부름꾼이구나 라고 거듭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그 표현 부자 욕과 기과의 미능야 이게 이렇게 보시면 그 허물을 줄이려고 한다 이런 점에서 지금 자기 주군을 높였죠. 그러면서도 미능야 아직 충분하지 잘하지 못합니다 라고 함으로써 이 겸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낮춘 것도 아닌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올바른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길 위에 계속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는 구절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 주군을 응축해서 표현을 한 걸 보고 공자는 되게 이렇게 칭찬을 했는데요. 지금 이 18장에서도 자로가 공자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었다라면 공자가 아마 되게 기뻐했을 텐데 아무 대답도 못했기에 공자가 되게 서운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은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